오늘 제목은 보시는 것처럼 React Native 대 플러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들어보신 분들 계실 텐데 어플리케이션 제작하는 거 모바일 웹이죠? 모바일 어플 개발하는 거 관심 있으신 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거를 좀 가볍게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저도 그냥 둘 다 이렇게 찍먹만 해본 거라 잘은 모르지만 그래도 한번 초보 개발자의 입장에서 해봤을 때 느꼈던 점 그리고 혹시나 개발하시려고 계획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까 싶어서 얘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왼쪽에 있는 게 React Native 로고예요. 오른쪽에 있는 건 플러터고요. React Native는 어디서 만들었을까요? 페이스북에서 제작했습니까? 플러터는 구글에서 만들었죠. 그러면 둘 중에 누가 이길까요? 그렇죠. 저희는 정답이 있어요. 저희는 플러터, 이거 구글 그 커뮤니티잖아요. 근데 오늘 이 플러터 약팔로 온 건 아니고 양쪽 다 해보니까 장단점이 있습니다. 시장의 트렌드도 있고 또 하이브리드 앱이라고 해서 무조건 네이티브 앱보다 좋은 건 또 아니기 때문에 그럼 하나씩 살펴가 보면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근데 그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크로스 플랫폼 애플리케이션이 뭔지 설명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원래 이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한다면 이거 외에도 웹앱이나 하이브리드 앱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오늘은 그건 얘기는 좀 넘기고 크게 네이티브하고 크로스 플랫폼의 차이를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왼쪽에 설명을 좀 적어놨는데 저희 원어민 영어로 뭐라 그러죠? 네이티브 스피커라 그러죠. iOS는 크게 두 개 있잖아요. 안드로이드는 안드로이드 진영에서 제공해주는 거기에 최대한 맞춰서 거기에 맞춰서 제작하는 거를 이제 그 제작하고 또 iOS는 iOS에서 제공하는 개발자 툴킷을 이용해서 거기에 맞춰서 제작하는 거를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합니다. 각각의 플랫폼이 제공하고 있는 저 SDK라고 부르는 거 저기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제작하는 거를 저희가 네이티브 앱이라고 부르고요. 오른쪽에는 이제 하나의 언어 혹은 프레임워크로 iOS랑 안드로이드랑 양쪽에서 둘 다 작동이 되게 하는 거를 만드는 그런 어플 제작 방식을 크로스 플랫폼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합니다. 근데 뭐 말만 들으면 엄청 좋아 보이잖아요. 하나만 쓰면 뭐 양쪽에서 다 장독을 하니까 뭐 딱일 것 같은데 단점도 있긴 합니다. 물론 네이티브에서 직접 작업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100%그 성능을 끌어올리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단점들이 있는데 이에 관해서 좀 더 알아볼게요. 직접적으로 리액트 네이티브하고 플러터에 대해서 비교를 좀 해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까 말씀드렸듯이 리액트 네이티브는 페이스북에서 제작을 했습니다. 15년 정도에 출시를 해가지고 지금 꽤 한 8년 이상, 8년 정도 계속해서 커뮤니티 이어가고 있고요. 플러터는 구글에서 제작을 했고 2017년에 출시를 해가지고 얼마 안 됐습니다. 한 4, 5살 되는 좀 신생아 툴킷인데 이제 앞으로 발전된 부분들이 여지가 많은 거죠. 그리고 언어는 리액트 네이티브는 자바스크립트 사용합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웹 그리고 그런 데서 많이 그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이제 쓸 수 있는 언어. 그리고 다트는 좀 생소하신 분들 많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 아마 2010년도에 구글에서 출시를 한 언어로 알고 있는데 많은 곳에서 사용하지는 않아가지고 아마 다들 생소하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좀 단점이기는 합니다. 플러터를 보통 배운다라고 할 때는 이 다트 언어가 조금 진입장벽이 돼서 들어가시는 분들 그리고 비추천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까지 막 뭐 못할 정도는 아니고 프로그래밍 언어 한번 공부하신 분들은 쉽게 할 수 있는데 조금 낯선다는 거 법이 좀 단점이 있습니다. 리액트 네이티브의 장점은요. 자바스크립트 패키지 커뮤니티 사실 다 하나 정도 하나를 얘기하는 자바스크립트가 워낙에 또 많은 곳에서 사용을 하고 오랫동안 사용하는 거다 보니까 좋은 커뮤니티들이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냥 구글에만 검색을 해도 뭐 웹소스도 엄청 많고 자바스크립트 그냥 그런 데 들어가도 정보가 엄청 많아서 그런 거를 혼자 이렇게 공부하기는 아주 좋은 게 장점인데 단점은
이제 위젯이라고 써놨는데 기본 위젯이 조금 부족해요. 그 기술적인 얘기는 오늘 조금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미루겠지만 네이트 네이티브에 선택하는 방식이 이 기본 위젯을 제공하는 그거를 좀 조작하는 게 좀 방식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반면에 플러터에서는 상대적으로 빠른 속도가 장점이에요. 거의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에 준하는 속도가 나온다고 알고 있고요. 기본 위젯이 되게 좋습니다. 그 네이티브에다 직접 네이티브에 있는 컴포넌트를 직접 운영하는 네이티브랑 달리 플러터는 직접 그려주거든요. 여기서 만든 설명 잘 못하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플랫폼에다 하나 더 적어놨는데 이 여러 가지 이거 모바일 어플리케이션뿐만 아니라 윈도우 어플리케이션이나 웹사이트 같은 것도 제작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진정한 의미의 크로스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단점은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생긴 지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뭐라 해야 될까요? 정보를 찾는 게 좀 어렵고 다른 사람들 뭐 스택 오버플로 많이 쓰시잖아요. 그런데도 사실 정보가 좀 적어서 혼자 개발할 때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옆에다 다트라고 써놨는지 안 보이는데 언어를 배우는 것도 하나의 숙제가 될 수 있어서 저번에 적어놨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아무래도 언어겠죠.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사실 직접 개발해보면서 느끼는 좀 차이점들이 있었거든요. 제가 개발했던 어플들, 좀 부족하지만 제작했던 어플들 보면서 제가 직접 써놓은 코드 보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른쪽에는 같이 원래는 깨졌는데 플러터 저희 모바일 팀이랑 같이 제작하던 공부하는 어플 넣어놨는데 뭐 안 보셔도 괜찮습니다. 리액트 네이티브 먼저 볼게요. 이거 직접 제가 작성한 코드인데요. 어디서 뭔가 많이 봐가지고 익숙하신 분들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HTML이랑 비슷하죠. HTML이랑 되게 비슷하고 여기 태그 비슷한 거 이거 있고 그래서 장점은 이제 가독성이 좀 괜찮아요. 어디서 컴퓨터를 시작하고 컴퓨터 어디서 끝났는지 명확하게 좀 알 수가 있고 깔끔하게 정리가 돼서 이게 좀 장점입니다. 또 하나 특징은 이것도 조금 뭔가 어디서 본 것 같다는 분들 계실 거예요. 웹 만들어 보신 분들은 CSS랑 비슷하죠. 이렇게 아까는 앞에 코드 작성하는 바디 부분에서는 작성하는 게 HTML이랑 비슷하고 이건 또 CSS랑 비슷하다 보니까 웹앱을 만들어 보신 분들은 좀 쉽게 특히나 리액트 원래 해주셨던 분들은 되게 쉽게 접근할 수가 있어요. 왼쪽에는 제가 했던 함수인데 자바스크립트는 해보신 분들은 아마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플러터 보면은 플러터는 기본적으로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차일드나 칠드런 이런 부분들 보이시죠? 하나하나를 다 위젯이라고 부르는데 그 위젯 안에 또 다른 위젯들이 들어가 있고 계속해서 그 위젯들이 쌓여가는 이제 트리의 형태를 가지고 어플리케이션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리액트 네이티브에 비해서 단점이라고 한다면 오래 그 안으로 너무 막 위젯트리가 깊어지다 보면 괄호 지역에 빠질 수가 있어요. 어디서 위젯이 끝나는지 물론 표시는 해주긴 하는데 막 나중에 헷갈리고 그럴 때는 어디서 끝나더라 하면서 막 일일이 찾고 막 그런 경우가 간혹 있더라고요. 그게 좀 불편한 점 하나고 이제 대신에 이제 오른쪽처럼 따로 커스텀 위젯이라 그래서 하나하나씩 따로 이제 빼가지고 하면 가독성을 좀 높일 수 있는 마치 함수 만들듯이 할 수 있는 정리를 할 수가 있고 이게 좀 다트로 작성한 함수인데 조금 생소하시죠? 저기 뭐라 그러냐 막 물음표도 있고 막 여러 가지 많은데 저도 이해하는데 조금 쉽진 않더라고요. 아무래도 좀 생소한 언어다 보니까 그걸 배우는데 조금 저도 배를 먹긴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좀 비교를 해봤는데 직접 개발하면 좀 겉핥기긴 하지만 개발하면서 느낀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서로가 서로를 약간 뚝갑하는 지점들이 하나씩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언어가 아무래도 이게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자바스크립트가 다트보다 우월한 언어다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커뮤니티가 좀 크더라고요. 직접 개발해볼 때도 아무래도 혼자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에러가 생기거나 아니면 필요한 함수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찾아보게 되는데 자바스크립트 커뮤니티 워낙 방대하잖아요. 그거에서는 찾는 건 크게 무리가 없었는데 아무래도 다트에서 정보를 찾게 될 때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그래서 혼자 개발할 때는 조금
문제들이 생기곤 했었다라는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이번에는 플러터가 리액트 네이티브를 통합하는 건 생산성이더라고요. 그, 아, 그 깨졌던 파일이 보였으면 좋았을 텐데,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위젯들이 성능이 되게 좋고, 커스텀할 수 있는 부분도 되게 많고 이래서 생각보다 금방 그럴듯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더라고요. 제가 되게 초보인데도 불구하고 그 UI 디자인만 좀 주어지면 거기에 맞춰서 제작하는 건 오래 걸리지 않더라. 누구든지 조금만 배우면 그럴듯한 이제 어플리케이션 만들기가 쉽더라라는 그런 장점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뭐 이래저래 얘기 들어봤는데 그래서 뭐 플러터랑 리액트 네이티브 중에 누가 더 좋냐는 이제 결론 가서 말씀드리고 시장 트렌드를 좀 볼게요. 구글 트렌드에서 직접 검색해본 겁니다. 리액트 네이티브하고 플러터를요. 보시면 리액트 네이티브가 좀 더 먼저 나왔기 때문에 초창기는 이제 플러터가 없는데 계속 올라가다가 2020년 말 정도 해가지고 플러터가 리액트 네이티브를 이제 넘어섰습니다. 물론 이건 검색량이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검색량이 관심도를 대변할 수 있겠죠. 최근에는 아직도 플러터가 리액트 네이티브에 비해서 더 많은 검색량이 있는 거를 제가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실제로 시장에서 플러터랑 리액트 네이티브 사용하고 있는 기업을 몇 개 좀 보면 아까도 썼었는데 디스코드가 리액트 네이티브를 사용하고 있고요. 테슬라에서도 사용하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그리고 한국 기업 중에서는 유명한 데가 리디북스에서 리액트 네이티브를 얼마 전에 계속해서 어플리케이션 변환하는 작업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러터는 텐센트 중국 게임 회사죠. 저거 롤 가지고 있는 회사. 그리고 구글 어시스턴트, 구글 애들, 그리고 이베이, 그리고 한국에서 좀 유명한 데는 네이버, 지식인, 그리고 CJ 대한통운도 아마 최근에 플러터로 개발하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좋아하는 사이트는 아닌데 좀 검색을 해봤습니다. 사람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옆에 리액트 네이티브 개발자를 좀 뽑는 숫자를 보니까 346건 정도 나오고 플러터가 생각보다 되게 얼마 안 나온 나온 지 얼마 안 된 개발 툴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비슷한 278건으로 다른 사이트들 비슷하면 거의 동등하게 나오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희망을 가지려나 싶었는데 사실 네이티브 개발자 구하는 거에 비해서는 혹시 부족하기는 하죠.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냐? 그래서 결론이 뭐냐? 둘 중에 뭘 어플리케이션 개발할 때 뭘 했으면 좋겠냐? 제 대답은 그냥 하는 겁니다. 그냥 하는 거. 뭐가 더 좋다, 뭐가 더 나쁘다 이런 거를 사실 고민하고 있을 시간에 그냥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관심 있는 분들은 그냥 아무거나 잡고 해보시는 거를 저는 추천드려요. 저도 사실 다들 여기는 이제 GTC 분들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도 오셨으니까 저랑 동일한 고민을 하셨던 분들이 계신다면 도움을 드리고 싶은 건 3학년 초죠. 이번 도 초까지 1학기까지 진짜 아무런 프로젝트 경험도 없었고 저야말로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의 말하는 강자 수준이었는데 우연치 않게 여름에 어떤 기업에서 주최하는 캠프에 들어가게 돼서 거기서 난생 처음으로 프로젝트를 개발하게 보게 됐어요. 할 줄 아는 게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저를 좀 믿고 모바일 프론트 부분을 맡겨줬었고 기간이 2주밖에 안 됐었는데 프로젝트를 개발해야 되는 처음부터 끝까지 조금 좀 빡센 프로젝트였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사실 팀원분들한테 피해를 끼치면 안 되잖아요. 거기 저만 있는 것도 아니고 거의 8명 이런 정도의 팀원들이 하는데 그래서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막 밤을 새워가면서 코딩하고 커뮤니티 알아보면서 찾아보고 직접 만들고 그런 과정 중에서 엄청 빨리 성장하더라고요. 사실 학교에서 이제야 배우기 시작했지만 DB를 왜 써야 하는지 API 명세서는 왜 만드는지 BID는 왜 만드는지 이런 것들을 실제 프로젝트 하는 과정 중에서 알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느꼈던 건 조금만 더 빨리 시작할 거예요. 뭐가 됐던 간에 조금만 더 빨리 시작하고 했었으면 더 많이 성장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그제서야 하게 되더라고요. 3학년 2학기에 되고 나서야 내가 어떤 게 부족한지 왜 지금까지 부족한 상태로 있을 수밖에 없었는지 알게 됐고 그게 바로 그냥 하는 거였다는 거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특히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관심 있는 분들 많으실 텐데 직접 해보니까
아무래도 플러터가 금방금방 그 프로덕트를 만들어내는 데는 아주 좋아요. 얼마 안 해보신 분들도 다트란 그 언어의 어떤 진입 장벽만 조금만 넘어가면 금방금방 그럴듯한 어플리케이션 만들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개발이란 거에 대해서 입문하는 거를 좀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뭘 해야겠다는 이런 거는 좀 고민하는 단계에 계시는 분들은 플러터로 개발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입문하는 걸 좀 추천을 드립니다. 빠르게 결과물을 내보고 그를 통해서 자신감을 얻고 뭐 나한테 플러터가 모바일이긴 하지만 프론트 쪽이니까요. 프론트가 맞는지 아니면 백엔드가 더 맞는지는 결국 해봐야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누구라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플러터에 많이들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개발도 하고 좋은 문화를 만들어가는 친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